오늘은 4대 연기설 특강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4번째 연기설인 법계 연기설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갑자기 이 연기설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법계 연기설에서는 이 화엄의 연기설을 앞부분에 있는 연기와 구분하기 위해, 왜 구분을 했냐면 완성했다고 여기기 때문에요. 완성된 유심의 연기설을 연기설이라고 얘기하면 구분이 안 되니까 그 특징을 꼽아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성기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연기에서 성기로 변화되는 과정을 단박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징검다리 역할로 성구설을 지난 시간에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성구설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진여연기설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 사실은 앞부분에서도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건데, 이 모든 존재의 마음 중생심에는 십법계의 가능성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중생의 마음 속에 그 본성에는 이미 십법계의 모든 가능성이 갖추어져 있다. 이 표현을 하는 게 성구설이었어요. 본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갖추어져 있는 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상으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과 상의 논리도 봤죠. 제가 이제 비유로서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닫힌 세계와 펼쳐진 세계, 접힌 세계와 펼쳐진 세계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특이한 논리인 게, 대표적인 그 특이한 논리가 하나가 그거였죠. 부처님은 본성이 성악이다. 네. 이게 왜 특이하냐면, 약간 어떻게 본 거냐면, 뭔가 약간 좀 실체론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아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논리를 보면 이런 논리예요. 십법계의 가능성 중에 악한 성품 말고 선한 성품을 전부 꽃피워낸 게 뭐라 그랬냐면 부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한 성품을 꽃피워냈기 때문에, 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성에는 선이 남았다는 거예요,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는 듯한 느낌의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악은 남아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예, 그게 지금 이게 연기설로 분류가 되지 않고 실상론으로 분류가 되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의 실체가 어떻는가를 논하고 있는 게 사실은 지금 성구설은 연기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실상론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기설하고 느낌이 좀 많이 틀려요. 하지만 성구, 본성이 갖추고 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구설을 먼저 공부를 했고요. 그걸 공부한 다음에 이제 성기를 공부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이해를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알려드리면 그래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얘기하면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그 정도의 선에서 법계 연기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구설하고 성기설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돼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공부를 나중에 이어나가실 때
불교 하면 불교의 진리로서 설명되는 대표적인 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기, 사성제, 팔정도 3법이 나왔어요. 자, 1번 연기, 2번 사성제, 3번 삼법인, 4번 팔정도. 네 가지는 다 같은 말이에요. 네. 네 가지는 다 같은 말이에요. 연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삼법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성제와 팔정도예요. 그래서 그 연기를 어떻게 증득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 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성제와 팔정도예요. 그런데 연기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잘 못 받아들이면은 그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삼법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 삼법인은 보면 재행무상, 재법무화, 그리고 일체계고입니다. 그런데 재행무상과 재법무화 중에 지난 시간에 한번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뭐가 시간이고 뭐가 공간일 것 같으세요? 이 행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시간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공간에 대한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왜 무아인가 이 이야기를 논할 때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연기설 시간에 했나요? 다른 시간에 했나요? 다른 시간에 했죠? 예. 그러니까 들은 분들 표정과 안 들은 분들 표정이 틀려서 예. 이거를 지금 다시 해야 되나? 자세하게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게 안 들은 분들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와 공간적인 측면에서 틀린데 시간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건 현찰나 자 이게 이제 전찰나 현찰나 후찰나 전, 현, 후예요. 그러면 전찰나의 A가 후찰나에는 A, 현찰나에는 A 다시 후찰나에는 A 2 다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무아를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A와 A-는 다르다 이거예요. A-와 A2-는 다르다 이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달라지는데 그 중에 어떤 하나를 나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과연 얘기할 수 있는가? 매 찰나마다 달라지는 나. 그 중에서 뭐가 나냐 이거예요. 다 나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름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 나다 이러면 다름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도 내가 되는 거예요. 얘랑 나랑 다른데 다름을 수용할 수 있으면 얘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그 속에서 무엇을 나라고 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자아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무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이 자아가 실체가 없다라는 건, 자, 봐보세요. 요 손은, 요 손목 이하 있는 요 손 있죠? 요 손은 지금 나라고 여기나요? 안 여기나요? 아, 법부님들이 나라고 여기냐가 아니라 제가. 이거 내 손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제 손 맞죠? 예. 근데 이게 떨어져 나가면요? 지금 당장 지금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 손이 아니에요? 그냥 손이라고 생각하고 버리고 가요? 사람들이 그냥 손이 떠들어져 나갔다. 머리카락 좀 잘렸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냥 가요? 아니잖아요. 애착의 정도도 너무너무 들리고 그리고 또 그거 들고 귀하게 가잖아요. 아니, 자 봐보세요. 어디까지가 나냐 이거예요. 내 몸에 붙어있으면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나요? 그럼 얘는 지금 붙어있잖아요. 분필. 이건 난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아니죠. 공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신체의 이 색소상행식 중에 색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부분 어디까지를 나라고 여길 거냐 이거예요. 그 중에서 뭐가 나냐 이거예요. 공간적으로 그 존재하는 실체를 놓고 볼 때 그 중에서 뭐가 나냐 이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게 공간적으로 자아가 없음을 이야기할 때 공간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공간 이야기를 왜 했냐면 교리가 발달을 할 때 연기라고 하는 건 12연기가 대표적인데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무명행 식을 낳고 이 뒤로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과정의 뉘앙스를 보면 무명과 행은 같은 찰나예요. 시간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흐름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연기는 자연스럽게 뭘 설명하게 된 거냐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 변화해 가는가. 시간적으로 세상이 펼쳐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펼쳐지는가 이걸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 게 연기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는 시간을 품고 이 설명을 하는 방식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을 품고 설명해 나가는 방식이 있을 건데 이게 뭐냐면 바로 실체론이에요. 실체론. 이것은 공간에 점유하고 있는 이런 물질이라든지 비물질까지도 포함해서 그것들은 과연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건 시간의 개념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찰나를 딱 잘라놓고 보는 거예요. 시간 멈춰놓고 그 존재는 과연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있는 거고 없다면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나오는 건 아닐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이런 걸 논하는 게 실체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기설을 공부를 했지만 이제 이 연기설을 공부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2년이 닿으면은 실체론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주 다양한 상상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현상의 경험을 부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무아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속에는 자아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으니까 그냥 자기가 실제로 수행해서 깨닫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로 수행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책을 보통 쓰나요? 아니면은 실제로 수행해서 깨닫지 않고 있는 옆에 사람이 보통 책을 쓰나요? 옆에 사람이 책을 써요. 보통 책을 쓰는 걸 보면 옆에 사람이 책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옆에 사람은 무아가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신심으로는 받아들여지는데 어느 정도 이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뭔가 이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올 때마다 이걸 어떻게든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누굴 납득시켜야 되냐면 첫 번째 나를 납득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논리가 막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 불교의 연구라고 하는 건 극히 뭔가 좀 제한적이에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무슨 결론이 나 있냐면 무아라고 하는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아의 틀에다가 무아가 아닌 것 같은 걸 껴 맞춰 넣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용수보살, 세친보살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그냥 머리 똑똑한 학자일까요? 수행도 잘하는 수행생일까요? 수행도 잘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못하면 논설을 100권씩 못 써요. 그 위대한 논리들을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진 분들이 그렇게 위대한 논사가 되는 거고 수행만 하고 이 논리적인 머리가 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논설을 한 권도 못 쓰고 수행은 조금 했든지 안 했는데 머리가 좋아요. 그럼 또 논설을 쓰는데 그렇게
위대한 논서들처럼 많이 인정받는 수백 권의 논서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세친보살이나 용수보살 같은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을까요? 시나리오는 나만 아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뭐 그래요. 예. 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그러면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 거 말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아, 맞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불교의 연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무아의 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무아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각가지 방법의 상상과 틀을 가지고 이 무아를 맞춰나가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론 속에서 보면 각종 존재를 바라보는 실체론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라니까요. 실체론 속에서 맨 처음 배워야 될 거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면 삼세시류 법체향유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그게 바로 소승불교예요. 불교에서 소승이라고 얘기하는 건 딱 한 군데예요. 어디냐면 설일체유부. 그것도 지금에 와가지고 설일체유부를 소승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설일체유부하고 동시대를 살았었던 반야부, 대승, 이 보살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설일체유부의 학설을 소승이라고 비판을 했었던 거예요. 소승이 남방불교를 소승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방불교 소승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설일체유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남방불교로 전해진 불교는 설일체유부 아니에요. 오히려 설일체유부는 북방불교로 전해졌어요. 불교가 전달되는 과정을 놓고 보면 남방불교가 무슨 소승불교다 이런 거 되게 웃긴 얘기예요. 그거는 불교가 전해지는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 불교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소승이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불교 역사 속에서 소승이라고 지칭되는 불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설일체유부예요. 그리고 설일체유부가 소승이라고 지칭될 수밖에 없었던 건 승단의 행태에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승단의 행태는 산에 올라가서 혼자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탁발을 안 나가시는 거라. 이런 행태. 탁발을 안 나가도 된다라는 건 절에 돈이 좀 생겼다는 거야, 안 생겼다는 거예요?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아주 연구 환경이 좋아져서 탁발 나가고 하는 이런 시간의 낭비 없이 그냥 산에 올라가가지고 홀로 고요히 연구를 할 수 있게 됐겠죠. 그러니까 장점이 뭐였냐면 광대한 불교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설일체유부 시절에, 부파불교 시절에 광대한 불교 연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불교 연구들이 대승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대승불교의 기반.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연구 속에서 설일체유부가 가지고 있는 이 주장들 중에서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존재는 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법들 중에서도 사실은 법과 법의 화합물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물질은 원소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물질이 원소의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원소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법과 법의 화합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렇게 법의 화합물들이 있는데 이걸 쪼개고 분해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분해를 했다라고 하는 경계가 나타나는데 최대한 분해를 했다 이게 어디까지냐면 최대한 분해해가지고 가장 작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찾을 때까지 분해하는 거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죠. 네,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과학은 안 끝났어요. 아직도 쪼개요. 아직도 쪼개.
엄청나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수십 킬로미터 방면에 그 에너지 요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막 싸가지고 큰 에너지를 싸가지고 또 쪼개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전제가 뭐냐면 가장 작은 물질의 실체가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 전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실제는 없다. 어차피 쪼개봐야 가장 작은 실제는 없다. 그렇다면 없다는 전제에서 어떻게 타협을 보는 거냐면요. 그래, 그렇다면 실제는 없지만 가상으로 개념화할 수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물질을 그냥 극미라고 부르고 말자. 극미. 가장 미세하다. 이름부터가 벌써 극미예요. 극미. 그냥 지극히 미세하다. 극미라고 부르자. 그래서 극미가 어떤지 상상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 쪼개기로 한 거냐면 이걸 더 쪼개버리면 그 성질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더 쪼갤 수는 있는데 그걸 사유로든 직접 실험으로든 더 쪼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쪼개는 순간 이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명근. 명근은 수명이에요. 설일치우부 사람들은 수명도 하나의 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의 실체가 있다. 그래서 그 수명이 여기에 있을 때는, 오온을 묶어두고 있을 때는 살아있는 거고, 그 수명이 다해서 사라져버리면, 즉 이 법의 실체가 사라져버리면 또는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냐면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무아에다가 어떻게든 맞춰야 되니까 상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근이라는 걸 더 이상 쪼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쪼갤려면 쪼갤 수 있죠. 생명이 뭘로 이루어지는가를 또 분석을 해서 그거보다 더 쪼갤 수 있겠죠. 근데 더 쪼개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명근이라고 하는 실체는 사라져버리죠. 그럼 여기서 딱 타협하는 거예요. 더 쪼개지 말자. 최소단이다, 이거는. 이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단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을, 화합물들을, 이 연기된 화합물들을 쪼개가지고 최소 단위까지 다 쪼개서 법의 이름들을 75가지를 찾아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5위 75법이에요. 그걸 다 찾은 거예요. 다 찾아가지고 그걸 카테고리를 5개로 나눴어요. 그게 5위. 그리고 그것의 세부 카테고리까지 다 나가면 75법까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발전을 시키는 게 유식이에요. 유식은 5위 100법이라고 합니다. 25가지를 오히려 더 더했어요. 그러니까 대승이 소승을 비판하기만 한 거 아니에요, 결코. 소승 다 배웠고요. 소승 다 알고 있고요. 설일치유부 다 알고 그거 참고한 거예요. 연구가 된 게 있는데 왜 버려요? 이게 이교도의 학설이면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같은 불교 학설인데 받아들여야죠. 대신 교정하고 발전시킨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연기설도 축적이 되어 가는 건데, 자, 설일체유부 속에서는 뭐 때문에 비난을 받은 거냐면 첫 번째, 그 법이 실제로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전제를 하는 거예요. 법의 화합물인 물통은 실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물통을 이루는 구성물인 최소한의 법들 있죠. 이 법들은 더 이상 쪼갤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실제한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이 경험을 설명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봐보세요. 여기에 무아에 위배되는 말이 있나요? 무아에 위배되는 말이 없어요. 무아의 전제는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자아는 법이에요, 법의 화합이에요? 법의 화합은 실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는 실체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아를 이루는 법들, 최소한의 구성 요소인 법들은 실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문구가 나오는 겁니다. 소승은 아공은 알지만 법공은 모른다. 이 유명한 문구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법공을 모른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되는 건데 지금 좀 이해가 되세요? 만법을
최소한의 구성 요소들을 찾았다니까요. 그리고 카테고리를 5개를 다 분류를 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이거 진짜 밥 먹고 이것만 해도 아니 밥 먹고 이것만 해도 이거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위키백과. 이거 공동저작이라니까요. 아니 사람들이 설일체 유부 내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학설들이 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동안 연구한 거 가지고 계속 이제 요즘 같으면은 학회 같은 거 해가지고 계속 논문 내가지고 발표하고 논쟁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학설로 받아들여진 것들을 서로 공유해가지고 가서 다시 또 연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짜 밥만 먹고 저기 탁발도 안 나가도 되는 천재 수행생들이 수백 년 동안 서로 공동 연구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부파불교 그 중에서도 설일체유부의 학설만 사실은 지금 남아있어요. 부파불교가 18개 부파가 있는데 나머지 부파는 전부 전승이 안 됐어요. 전승이 안 됐다는 건 인기투표에서 졌다는 거 얘기했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죠. 다른 부파가 이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경전을 만들어가지고 보급하고 이 관리하고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설일체유부만 살아남았다라는 건 설일체유부의 신도가 엄청 많았다는 거죠. 대승불교가 나온 뒤에도 설일체유부가 으뜸해요. 여전히. 사람들은 대승불교 나오면 대승불교 나오자마자 소승불교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일체유부는 나중에 밀교 나올 때까지 계속 있어요. 이미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방대한 학술적인 연구의 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게 소승불교예요. 그런데 얘기가 지금 좀 딴 데로 샜는데 왜 센 거냐면 정리를 하자면 샘 속에서는 법공을 모른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설명은 못하겠지만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렇구나 아시겠죠?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또 다 정리되고 이러면은 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얘기를 왜 했냐면 설일체유부는 이렇게 설일체유, 일체법이 있다라는 전제죠. 이게 바로 소승으로서 비판받는 철학적인 근거예요. 다른 부파들에게, 다른 대승불교도들에게 비판받는 철학적인 근거. 그런데 그 철학적인 근거 중에 아주 묘한 말이 있다니까요.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실체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3세시류 법체항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 자 봐보세요. 전찰나, 현찰나, 후찰나죠. 그럼 현찰나의 입장에서 볼 때 얘는 과거죠. 얘는 미래죠. 그런데 이 사람들 너무 재밌는 게 어떤 상상을 했냐면 과거도 실체가 있고 미래도 실체가 있다 이거예요.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 실체는 뭐가 있나요? 이제 대승불교를 배우셨으면 없다고 알고 있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실체는 없습니다. 실체가 있는 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념뿐이에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념뿐. 그 일념에다가 현재라는 이름을 붙이든 미래라고 이르는 이름을 붙이든 과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든 그건 가명이지 임시로 지어진 이름이지 실체는 없는 거예요. 이게 대승의 학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실체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 재밌지 않나요? 도대체 그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무아를 설명했는가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엄청 궁금하죠. 이런 걸 공부를 하시려면은 이런 걸 공부를 하시려면은 요만한 게 있어요. 요만한 거. 이게 지금 뭔지 아세요? 요만한 거. 이게 책 두께예요. 불교교리 발달사가 요 책 두께만한 책이 하나 있어요. 한 1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불교교리 발달사에 보면 다 나와요. 그 책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과연 그 책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교교리 발달사 요거 저희 이제 그 돌아가신 요 김동화 교수가 정리해 놓은 책인데 책 두께가 한 이만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설일체유부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료들의 파편을 모아가지고 18개 부파 중에 유력한 부파들이 어떤 학설적인 특징들의 차별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무화를 설명했는지를 최대한 연구해가지고 정리해놓은 아주 귀중한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귀중한 자료를 읽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해. 같이 읽을 사람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데 같이 읽을 사람이 없어요. 예? 예.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공부하고 싶으시면 불교교리 발달사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사람들은 마치 어떤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냐면 필름이 있다 이거예요, 필름이. 필름이 있다 이거예요, 필름이. 그래서 필름을 이렇게 돌리면 그 과거에 있던 것들이 현실화돼서 나타났다가 말려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들어갔다고 해서 필름이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건 이 영사된 그림일 뿐이고 필름은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그럼 아직 지금 미래는 여기 필름이 있죠? 영사되지 않았지만 필름이 있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미래라 그러죠? 그건 지금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세 실유 할 때 도대체 실유 있다는 게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오해들이 벌어지냐면 자아가 있다 그러는구나. 이런 오해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일체유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역사적으로 소승이라고 평가했다 이 얘기를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노력한 거고 그 사람들도 무아를 증명하기 위해 엄청 애썼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진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학설을 싸그리 무시하면 안 돼요. 싸그리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그 사람들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 설일체유부에서도 아라한들이 나왔다니까요. 그 학설을 가지고 있는 그 설일체유부에서도 아라한들이 나왔어요. 만약에 설일체유부가 무아에 위배되는 연구를 했으면 그 수행법을 가지고 어떻게 아라한이 나왔겠어요? 못 나오지. 이 사람들도 자아를 꿰뚫어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었던 그 틀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틀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반추해서 미래의 대승불교가 요 틀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더 업그레이드된 틀로서 지금까지 문화를 발전시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 근데 이제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잠깐만요. 3세 시류 법체항유 하면은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오늘 뭐 하기로 했죠? 법계연기설하고 있지. 법계연기설.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은 연기설이 끝나고 나면 실체론을 할 건데 실체론의 예고편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성구설은 실체론의 대표주자고 성기설은 연기설의 대표주자라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회귀에서 논리의 회귀를 통해서 근본으로 들어가서 보면 성기설은 이 재행무상의 측면이 조금 더 강조가 된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게 성기설. 물론 그 끝에 가서는 성기설과 성구설이 그렇게 차별이 뚜렷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시작은 그랬다라는 것. 성구설 같은 경우에는 제법무화를 근본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그런 것들도 한번 그냥 생각해 두시면 나중에 공부를 이어나가기가 좋습니다.
기신론과 심진여의 차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무슨 차이를 얘기하는 거냐면 성기와 기신론의 차이를 논하고 있는 부분인데 되게 어려워요. 지금 이 문장이 왜 어렵냐면은 제가 한문을 뺐거든요. 근데 음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안 넣어가지고 프레젠테이션에서 한자 바꾸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음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해석할게요. 화엄가에서 말하는 일심이라 하는 것은 결국 기실론에서 말하는 심진여자는 즉시 일법계 대총상 법문의 체라 하는 것과 상이한 바가 없는 것이다. 같다는 거죠. 진여가 만법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일심이 이 법계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는 건 상이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여연기나 법계연기나 마음이 만법의 근원이다라고 말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틀린가? 그러나 심진연을 기본으로 하고 현상계의 만유제법이 현상한다는 연기설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진여연기설인데 피차 서기한 바가 있다. 다른 바가 있다는 거예요. 저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저에서는 이거는 진여연기설. 뒤에 보면 이에서는 이거는 법계연기설이에요. 저에서는 일심진여 중에 일체 만덕을 본유하고 있으니 그 만덕 자체가 곧 인연에 의하여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명의 연을 빌려야만 연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일심 중의 만덕 그 자체가 타연을 적하지 않고 곧 그대로 연기하는 것이라고 설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성이 있어요? 진여연기설에서도 요 진여성 안에 만 가지 덕이 전부 구유되어 있다. 여기 전부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여 혼자서 연기를 할 수 있대요? 아니면은 무명의 바람을 빌어야 연기를 할 수 있대요? 무명의 바람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연기된다는 거죠. 이 자체로는 연기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법계연기설은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플러스 알파 필요 없이 이미 만덕이 구유하고 있으면 그냥 그 만덕이 구유하고 있는 이 씨앗이 드러나서 자체적으로 드러나서 이 세상이 연기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의 외력이 필요 없이 그냥 이 갖춰져 있는 덕이 이렇게 드러남으로써 세상이 연기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진여연기설 말고 법계연기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곧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지난번에 성구설을 한 건 성의 만법이 구유되어 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이해가 된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진여연기설이나 법계연기설이나 공통이에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런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진여연기설은 만법이 여기에 구유되어 있으나 무명의 바람을 빌리지 않으면 연기할 수가 없다. 그런데 법계연기설은 그냥 이 성 자체가 드러나서 현상이 되는 것, 이것은 플러스 알파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성기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기라고 한 거냐면 연기는 연에 의지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법계연기설에서는 연에 의지할 것 없이 본성에 갖춰져 있는 성들이 그냥 일어나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성기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외력이 필요가 없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걸 보는 게 이제 법계연기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요 핵심은 이해가 되셨죠? 네.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시작을 하기 전에 용어를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법계예요. 사법계. 사법계, 네 가지 법계라는 거예요. 네 가지 법계가 있다. 일단은 법계가 무엇인지부터 배워야 돼요. 연기설의 이름이 법계 연기설이잖아요. 우리가 업감 연기설 할 때 업 먼저 배웠잖아요. 업에 대해서 먼저 배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업을 굉장히 다양한 분류를 가지고 나눠서 막 배웠잖아요. 기억은 저도 안 나요, 지금. 당장 지금도 저도 안 나거든요. 그런데 배웠죠? 그것처럼 법계 연기 그러면 연기의 주체가 법계라는 거니까 법계가 뭔지를 명확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가 뭔지 제가 교재 정리한 걸 한번 볼게요. 법계라 하는 것은 우주 만유의 총칭으로서, 이게 결론이에요. 법계라 하는 것은 우주 만유의 총칭. 이게 결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만유제법은 모두 법에 의하여 현상된 것인고로 이것을 법이라 부르며. 자, 결론은 뭐냐면 법계 붙여서 말하면 이것은 우주만유의 총칭이다. 말이 어려운데 그냥 만물이 법계라는 거예요. 만물의 총칭. 전부 이야기할 때 법계라고 이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법과 계를 따로따로 분류해서 해석을 해보면 법이라는 단어는 왜 나왔느냐? 그 만유제법이, 이 만유제법이라고 하는 건 분필이든 꽃이든 사람이든 하늘이든 소리든 상관없이 그 만유제법이 전부 뭐에 의해서 나왔냐면 법에 의해서 나왔다 이거예요. 법을 근본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이 법을 바꾸면 뭐가 될까요? 성이 되겠죠.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뀌면 성이 되겠죠. 성이 되겠죠. 성에 만법이 구유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성으로부터 만법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을 보면 같은 것에서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 같은 게 뭐냐면 법으로부터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법을 법이라고 이름을 부른다 이거예요. 이거를 법이라고 부르겠다. 이것도 법이라고 부르겠다. 이것도 법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지금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 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셋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이 차별을 표현하는 게 계예요. 그 법에 의하여 현현된 만유제법은 또 각각 그 본성을 지켜서 분란하는 고로 이것을 계라 칭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법이라는 측면에서 평등하지만 세 가지가 전부 지금 봐보세요. 얘도 컵이죠. 얘도 컵이죠. 얘도 컵이죠. 네. 컵. 하지만 일회용 컵, 작은 컵, 큰 컵. 컵은 같지만 일회용, 작은, 큰. 이거는 지금 자기의 성질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그 성질을 지키고 있는 게 서로 잠란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 특별한 개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만법이 법으로부터 나온 건 평등하지만 그 평등함 속에서 각각의 개성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것, 이걸 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제법을 통칭해서 법계라 이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자, 그러면 법계에는 사와 리의 차별이 있답니다. 이제 제가 이치 이자를 이라고 하기도 하고 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두음법칙 이런 거 모르고 이라고 보통 읽는 건 이라고 하는데 이가 단독으로 쓰이면 사와 이의 별이 있으면 그러면 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리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리자 쓰러 가면 이치 리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법계에는 사와 리의 별이 있는 바 사는 인연 화합하여 현현하는 삼라 만상을 가리키는 것이요 리는 일체 제법의 체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면 성구설에서 리는 성이 되겠죠. 사는 상이 될 거예요. 성상의 차별이 지금 사와 리의 차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법계라 함은 만약 리에 약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법계예요. 리에 약하면 즉 일심진여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우주 반유의 본체가 된다. 또 만약 사에 약하면 우주와 삼라만상이 즉 그것으로서 법계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이법계와 사법계까지 지금 구분을 해서 나간 겁니다. 법계라고 하는 게 무슨 단어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먼저 법이라고 하는 건 뭘 강조한 거냐면 이 만법들이 초기 불교 아까 이야기했었던 설일체후부에서는 이게 법이에요, 법의 화합이에요? 법의 화합이죠. 근데 대승불교 특히 화엄까지 오면 법의 화합물인 이 존재도 결국은 법으로부터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중에 어디 가셔가지고 불교 입문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불법승삼보할 때 불이란 뭔지 법이란 뭔지 승이란 뭔지 어원을 가지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배울 때 법은 이 단마인데 그 단마의 앞에 앞에 붙은 걸 뭐라 그래요? 어근. 어근 맞아요? 어근 맞아요? 예, 그 어근을 보면 다르라고 하는 어근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 있는 어근이냐면 지탱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탱하다라는 뜻이 있는 개념들을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맨 처음에 법이라고 하는 건 이 우주를 지탱하는 진리, 이걸 법이라고 처음엔 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회로 오면 사회를 지탱하는 게 뭐예요? 법이잖아요. 그래서 법자를 거기다 갖다 쓴 거예요. 지탱하고 유지한다고. 그 약속된 규칙이 이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한다고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그런데 화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법이 만법, 계계, 존재들이 법으로 등장을 해요. 이건 지금 이 속에서 그 유지되는 근본인 법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일체 중생 개개인이 전부 이 우주를 지탱하는 근원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연기설 끝에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4대 연기설 화엄, 법계의 연기설까지 가면 이제는 우주의 창조주는 중생이에요. 이 우주의 창조주는 중생이다. 중생이라고 얘기하면 생명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만법이 바로 이 우주의 창조주다. 이렇게까지 논리가 발전을 하는 게 연기설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이라고 하는 측면, 법계 할 때 법자를 볼 때 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것이 지금 현상된 이 현상 사물로 보이지만 이것은 뭐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법을 근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법을 근본으로 나왔다. 이것이 지금 법의 의미고, 그런데 얘와 얘는 둘 다 법으로부터 나왔지만 각각의 개성을 지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개를 이루고 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회용 컵 개가 있고 작은 컵 개가 있고, 이 개가 아이가 아니라 여의예요. 예. 이 물통 개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개를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개라고 하는 건 차원과 비슷한 건데 각각의 차원을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법계 할 때 법은 반드시 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그 근원을 봄으로써 평등함을 보는 것이 법. 개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 아니라 드러난 차별적인 현상을 봄으로써 차별을 보는 게 개라고 하는 것. 이 법계라고 하는 두 단어를 가지고 우주만유의 평등과 차별을 전부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법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런 거는 좀 잘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죠. 안 그러면은 계속 헷갈려요. 도대체 법계연기설, 법계연기설 그러는데 도대체 법계가 뭐냐. 잘 배워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계가 이제 이 비교를 하자면, 진여연기설과 비교를 하자면 법계는 이법계와 사법계로 나뉜다 그랬죠. 근데 이것이 배대하면 진여연기설 속에서는 이와 사가 화합되어 있는 게 법계인데, 이것은 심진여와 심생멸이 화합되어 있는 일심과 같다는 거예요. 일심. 그래서 선사들이 법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선사들은 저기 안드로메다 밖에 있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면전에 있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면전에 있는 마음에 대해서. 선사들은 그냥 면전에 있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법계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생심이 곧 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굉장히 이 심리적인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객관적인 현상에 대한 뉘앙스가 좀 있나요? 현상에 대한 뉘앙스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와 동의한 거냐면 일심, 심리적으로 볼 때는, 내면적으로 볼 때는 일심 중생심이 곧 법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계에는 이 마음의 측면에서 보면 진여의 마음의 측면과 생멸의 마음의 측면이 있듯이, 진여의 마음의 측면은 이치를 근본으로 하는 이법계, 생멸의 마음의 측면은 사법계를 사실은 낳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연기설과 비교하면 저렇게 배대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삼무의 법계를 해야 할까요? 59분인데? 쉬었다 할 거면은 정리를 좀 하고 쉬었다 해야 돼요. 지금 1시간을 했는데 법계 연기를 하려고 그 중에서 40분을 딴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40분을 딴 얘기를 했는데 그 다른 얘기가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과 이제 크게 어긋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보시면, 다양한 얘기를 해서 꼭 뭐랬다 이렇게 끄집을 수가 없네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자꾸 진여연기설을 한다고 하고 초기불교 얘기하고, 초기불교 업감연기설 한다 그러다 갑자기 막 밀교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튀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4대 연기설이라고 하든 6대 연기설이라고 하든, 왜냐면 4대 연기설 말고도 밀교의 연기설이 또 있어요. 법계 연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평가받는 밀교의 연기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각각의 연기설들이 있는데 그 연기설들이 언제 어떻게 발전된 것이든 상관없이 각각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업감연기설은 부파불교의 연기설이라고 하고 법계 연기설은 화엄의 연기설이라 그러니까 다른 줄 안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면이 있죠. 그런데 그 밑에 깔려있는 맥락이라고 하는 건 그냥 유심의 도리예요. 만법은 마음으로부터 드러났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한 더 세부적인 연구들, 각각의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들,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이렇게 고급화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아주 고도화된 논리를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 연기설의 발달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로 흐르고 있는 논리들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논리, 그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차별적으로 업감연기설,
유식, 뢰야 연기설, 진여 연기설, 법계 연기설이 각각의 개성을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전부 연기죠. 네. 평등함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법과 개가 이 논리를 썼기 때문에 지금 반복해서 써본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건 평등함을 보여준다 그랬고 개라고 하는 건 차별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연기라는 단어는 평등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앞에 붙어 있는 연기의 주체는 차별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차별에만 쏘가가지고 자꾸 이게 하나의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틀로서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이야기를 하지만 이 8강에 해당되는 내용을 붙여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공부하는 건 하나하나에 대한 참고는 될지 모르지만 이 전체가 하나의 맥락으로 흐른다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그렇지만 방송 강의나 유튜브나 이 공개된 자료들 속에서 4대 연기설을 한 번에 다루는 주제가 이 공개된 자료가 정말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지금 봐보세요. 지금 8강쯤 되니까 첫 강의 때 50명 넘게 왔거든요. 근데 8강쯤 되니까 한 10분 오셨잖아요. 이 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잖아요. 자등명선언에서 하기가 어려운 주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없어서 한 거예요, 없어서. 이 주제를 다룬 강의가 없어서. 스님들이나 저기 불교대학에서 다니시면은 한 번쯤 하나로 쭉 연결된 강의를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스님들도 거의 없대요. 논문도 없어요, 이거는. 단행본도 없어요. 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박수 치라고 한 건데. 처음 오신 법부님 굉장히 지금 적응 안 되는 표정이세요. 예. 박수치라는 의도이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의 유기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8강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라는 것. 따로따로 업감연기설을 공부할 수 있고 뢰야연기설 따로 찾아서 공부할 수 있고 진여연기설 따로 찾아서 공부할 수 있고 법계연기설 따로 찾아서 공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유기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그래야 그 안에 있는 평등함과 차별을 동시에 볼 수가 있는 눈이 갖춰진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불교교리 발달사의 약사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 불교부터 시작해서 화엄까지 봤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인도 쭉 갔다가 진화, 중국의 화엄까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간략한 이 불교 교리 발달사라고 보면 돼요. 연기라고 하는 주제로 보는 교리 발달사. 이제 관점이 좀 쓰시죠? 이건 전체 강의에 대한 관점이고 그러면 법계 연기에 대한 관점은 쓰셨어요? 뭘 들었어야 쓰죠. 1시간 했는데 20분밖에 못 했어요, 지금. 이제 법계 했어요, 법계. 예, 법계. 예. 그러면은 이제 법계, 제일 중요한 거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2, 3, 5의 법계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시죠.